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십시오. 복부를 살짝 눌러보세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느껴지십니까? 무시해왔던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제가 영양종양학 전문의로 42년을 일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매일 120명이 암 진단을 받는데 이들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완전히 건강하다고 느꼈던 분들입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잠들었다가 아침에 암 환자로 깨어난 것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40년 넘게 암이 왜 발병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서울의 가장 권위 있는 암예방연구센터에서 일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암 예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스스로 밥도 먹지 못하고 가족들이 치료비로 저축한 돈을 다 쓰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는 통증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에 우는 성인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노모가 딸에게 아프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3년 전, 저는 한국의 여러 지역별 암 통계를 검토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농촌 마을, 특히 남부지방에서 70세 이상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43%나 낮았습니다. 43%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이 지역사회를 조사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식단, 생활 습관, 가족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들 대부분은 큰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답은 매일 아침 그들의 주방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요구르트나가 아닙니다. 한국 할머니들이 대대로 만들어 온 특정한 발효 요구르트였습니다. 이 기법은 암과 싸우는 유산균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슈퍼마켓 요구르트에서 발견되는 약한 유산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전암세포를 종양으로 발전하기 전에 감지하고 제거하도록 돕는 강력한 면역력 증진 유기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요구르트라고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어떻게 그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무시하는 생각이 사람들을 아프게 만듭니다. 서양의학은 수십 년 동안 전통 발효 기술을 무시해왔고 그것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부산의 작은 동네에서 오셨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의 염증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의사는 그분에게 대장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요구르트 제조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12주 후 그분의 염증 수치는 39% 감소했습니다. 약도 없이 비싼 치료도 없이 그저 이 발효 음식만으로 39%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슈퍼마켓에서 사는 요구르트는 여러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요. 사실 어떤 브랜드는 설탕과 가공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실제로 암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보호 유산균은 시판 제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업적 생산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보호 박테리아를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3가지 재료 레시피와 특정 발효 기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온도 범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임상 연구가 여러분의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증명하는 최적의 일일 섭취량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 오늘 전암세포가 발생할 기회를 갖기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이 앞으로 5년 안에 여러분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주요 암 예방 연구소에서 20년 이상의 연구 경험을 가진 영양종양학 전문의입니다. 저는 이제 73세이지만 여전히 피곤함 없이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경력에 20년을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보냈고 그들이 화학요법으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으며 의료비로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잘못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침내 올바른 질문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특정 마을의 한국 노인들은 서울 주민들보다 암 발병률이 40%나 낮을까요? 왜 전라도의 할머니들, 80대와 90대 여성들이 혈액 속 염증 수치가 50대처럼 보일까요? 답은 내내 그들의 주방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이 무서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에서 전암세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세포는 수백만 번 분열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분열 중 일부가 잘못됩니다.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이 손상된 세포를 찾아내서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면역체계가 이러한 세포를 감지하는 능력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조용한 살인자는 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조용한 살인자는 이러한 세포들이 숨어서 그림자 속에서 증식하도록 내버려두는 약화된 감시 시스템입니다. 저는 우연히 요구르트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5년 전에 광주에 사는 이모를 찾아뵈었습니다. 이모는 87살이셨는데 이모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제 동료들보다 훨씬 더 정정하셨고 매일 아침 3km를 걸으셨습니다. 저는 이모께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이모는 웃으시며 뻔한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바로 요구르트라고 하셨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요구르트가 아니라 이모께서 직접 매주 외할머니의 방법으로 만드시는 요구르트였습니다. 저는 샘플을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실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서 4번이나 반복해서 검사했습니다. 이모의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에는 시중 제품보다 7배나 높은 유산균 농도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정 유산균 종류, 특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과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 제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식품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유산균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정 균주들은 임상 연구에서 자연살해세포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연살해세포는 암에 대한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 세포들은 혈류를 순찰하면서 비정상 세포를 찾아내어 종양으로 형성되기 전에 파괴합니다. 하지만 이 세포들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힘을 발휘하려면 장내의 올바른 세균 환경이 필요합니다. 식품 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는 요구르트는 암 예방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중 요구르트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발효 후 살균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익한 균이 죽습니다. 남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탕이 든 우유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낭비하고 있고 더 나쁜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모가 사용한,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천 명의 할머니들이 여전히 사용하는 전통 한국 발효 기법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유, 스타터 배양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히 12시간 동안 유지되는 정밀한 온도 범위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이 이러한 보호박테리아가 치료 수준으로 증식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신의 배를 만져보십시오. 배가 부풀어 있습니까? 식사 후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이것들은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면역체계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무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요구르트 말입니다. 버리십시오. 진심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트에서 산 요구르트는 암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돈과 소중한 황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주요 암 예방 연구소에서 20년 동안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왜 전통적인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를 먹는 한국 노인들은 암 발병률이 그렇게 현저히 낮을까요? 그 답은 발효식품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어떤 요구르트든 먹는 것이 아닙니다. 비결은 요구르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은 세대를 거쳐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특정 발효 기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방법은 암과 싸우는 유산균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로 생성합니다. 하지만 아무 유산균이나 다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전암세포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면역체계의 능력을 강화하는 특정 세균 종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발전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정상 세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체계가 약하다면, 이러한 특정 보호 박테리아가 부족하다면 그 비정상 세포들이 이길 것입니다. 그것들은 증식할 것입니다. 종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종종 너무 늦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녀의 몸은 지속적인 세포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암이 자라기 좋아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요구르트를 드십니까? 네,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비타민이 첨가된 마트의 비싼 제품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돈 낭비 그만하십시오. 그 시중 요구르트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살균 처리되어 가장 유익한 박테리아가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설탕 든 우유 푸딩을 먹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전통 한국 발효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3가지 재료, 12시간. 누구나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주방 도구. 6개월 이내에 그녀의 염증 수치는 38% 감소했습니다. 38%입니다. 그녀의 면역 체계는 더 젊어지고 더 강해지고 비정상 세포에 대해 더욱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중 요구르트 회사들은 잘못된 온도에서 제품을 발효시킵니다. 그들은 속도, 이윤, 보관 안정성을 위해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암과 싸우는 세균종은 어떨까요? 그것들은 매우 특정한 온도 범위에서만 활성화되고 증식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죽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휴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은 세대를 거친 시행과 관찰을 통해 이 온도 범위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서울에서 400명 이상의 노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 임상 연구에서 이 전통적으로 발효된 요구르트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4개월 이내에 염증 수치가 최대 40% 감소했습니다. 40%입니다. 이것들은 암 발병, 심장병, 그리고 급속한 노화를 예측하는 바로 그 염증 수치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최적의 섭취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적으면 차이를 만들 만큼 충분한 유익한 박테리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조정되면서 소화 불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양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발효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12시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11시간에는 보호균주가 완전한 농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13시간에는 요구르트가 너무 산성화되고 일부 유익한 박테리아가 죽기 시작합니다. 12시간이 황금 기회의 창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왜 옳았는지를 증명하는 실험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배를 만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장에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의 박테리아가 암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거나 아니면 보호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둘 중 어느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께 한국의 할머니들이 대대로 지켜온 발효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중요한 정보의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한 과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비밀은 단순히 요구르트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마트에서 요구르트를 사고 계신다면 돈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냉장고 선반에 몇 주씩 놓여있는 그런 제품들은 살아있는 유익균이 거의 제로입니다. 설탕, 인공 감미료, 그리고 세포를 보호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죽은 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버리세요. 진심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에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진짜 보호는 3가지에서만 나옵니다. 오직 3가지입니다. 첫째, 발효 중 특정 온도 범위. 둘째, 정확히 12시간의 발효 시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셋째, 보호 박테리아 균주가 들어있는 올바른 스타터 배양균 사용.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 전역의 암예방연구소에서 20년간 연구하며
400가구 이상의 한국 가정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온도가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유를 섭씨 38도에서 42도 사이에서 발효시키면 세포 단계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유익균이 정확히 적절한 속도로 증식하면서 면역체계가 손상된 세포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가장 높은 농도로 생성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서 43도를 넘으면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너무 낮아서 37도 아래로 내려가면 잘못된 박테리아 균주가 번식해서 쓸모없는 제품이 됩니다. 간단한 주방용 온도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12시간 동안 3번 온도를 확인하세요. 왜 정확히 12시간일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발효 시간이 길수록 효과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12시간이 지나면 보호 박테리아 균주가 죽기 시작하고 과도한 산을 생성해서 오히려 소화기관을 자극합니다. 10시간 전에는 농도가 너무 약해서 의미 있는 세포 보호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골든타임 시간대는 최대 11시간에서 13시간 사이입니다. 알람을 맞추세요. 이것에 대해 정확히 하세요. 5년 전 부산에서 연구하던 중 저를 충격에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 전통 요구르트를 만들어 온 8위칠명의 노년 여성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전 배치에서 나온 스타터 배양균을 사용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포장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배치에서 배치로 이어지는 이 연속 배양균은 몇 달, 몇 년에 걸쳐 점점 더 강력한 보호 특성을 발전시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강해지는 살아있는 방패와 같습니다. 박테리아 균주가 실제로 적응하고 강화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초기 배양균이 필요합니다. 현대식 슈퍼마켓이 아니라 전통시장에 가서 집에서 만든 발효 제품을 파는 할머니를 찾으세요. 그분의 요구르트 배양균을 조금 달라고 하세요. 이것 이 큰술을 우유 1리터와 함께 스타터로 사용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초입니다. 오늘부터 항상 각 배치에서 이 큰술을 남겨두어 다음 배치를 시작하세요. 세 번째 재료는 지방이 가득한 우유입니다.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실수입니다. 유익균은 우유 지방이 필요합니다. 면역체계가 전암세포를 감지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특정 화합물을 생성하려면 우유 지방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지방이 없으면 발효 과정이 열등한 보호를 만듭니다. 제가 언급한 염증 지표 40% 감소를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올바른 일일 섭취량을 섭취할 때만 일어납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가 아닙니다. 한 그릇 전체도 아닙니다. 정확히 150g, 표준컵의 약 3분의 2 정도를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세요.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소화기관이 보호 박테리아를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포 손상에 대한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남은 골든타임 동안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정확한 3가지 재료와 12시간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요구르트를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특별한 효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요구르트를 만들게 됩니다. 첫째, 3가지 재료. 정확히 1리터의 신선한 전유가 필요합니다. 저지방 우유가 아닙니다. 무지방 우유가 아닙니다. 최소 3.5% 지방 함량을 가진 전유입니다. 지방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특정 프로바이오틱 균주는
우유 지방이 있어야만 생존하고 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발효 중에 죽습니다. 두 번째 재료, 스타터 배양균으로 정확히 2큰술의 플레인 요구르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타터 요구르트는 살아있는 활성 배양균을 포함해야 하며 완전히 무가당이어야 합니다. 냉장고에 요구르트가 있다면 지금 당장 라벨을 확인하세요. 설탕 첨가, 향료 또는 과일이라고 적혀 있다면 버리세요. 이 목적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스타터는 플레인이어야 하며 살아있는 배양균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재료, 분유 1큰술. 이것이 한국 할머니들이 대대로 발견한 비밀입니다. 분유는 단백질 밀도를 증가시켜 유익균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암보호를 제공하는 매우 높은 농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 분유가 없으면 효과의 약 30%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라면 완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발효 온도입니다. 여기가 골든타임과 정밀함이 만나는 곳입니다. 혼합물을 정확히 섭씨 42도에서 45도 사이에서 12시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40도가 아닙니다. 48도가 아닙니다. 42도에서 45도 사이입니다. 이 정확한 온도 범위에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락토바실러스 균주가 정상의 10배 속도로 증식합니다. 온도입니다. 42도 이하에서는 유익균이 너무 천천히 자라고 다른 덜 유익한 박테리아가 번식합니다. 45도 이상에서는 유익균이 완전히 죽습니다. 비싼 장비 없이 집에서 이 온도를 어떻게 유지할까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븐을 가장 낮은 온도로 단 2분만 예열한 후 완전히 끄십시오. 요거트, 혼합물을 오븐 안에 넣고 오븐 등만 켜두십시오. 전구 하나만으로도 필요한 열이 정확히 나옵니다. 2시간 후 간단한 조리용 온도계로 확인하십시오. 온도가 42도 이하로 떨어졌다면 오븐을 30초만 켜고 다시 끄십시오. 정확히 12시간 후, 10시간도 14시간도 아닌 12시간 후에 용기를 여십시오. 요거트는 용기를 기울였을 때 액체 우유처럼이 아니라 꿀처럼 천천히 움직일 정도로 걸쭉해야 합니다. 이 농도가 박테리아 수가 적절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전히 묽다면 온도가 잘못된 것이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판 요거트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야르초립게 브랜드를 분석했습니다. 단 하나도 이러한 보호균주에 적절한 농도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상업용 요거트는 비용을 절감하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순한 맛을 만들기 위해 낮은 온도에서 6시간만 발효시키기 때문입니다. 회사들은 이익과 맛에만 관심이 있지 여러분의 암 예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최적의 일일 섭취량은 정확히 150g입니다. 표준컵의 약 3분의 2 정도입니다. 이 양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십시오. 왜 아침일까요? 위가 비어있을 때 유익균이 음식물의 산에 파괴되지 않고 소화기관을 통과하여 살아서 장에 도달하여 정착하고 면역 반응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제 임상 연구에서 이 요거트를 매일 6개월간 섭취한 환자들은 염증 지표가 평균 41% 감소했습니다. 종양이 형성되기 전에 암세포를 파괴하는 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가 38% 증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90%가 지금 요거트를 먹으면서 저지르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찰할 때 제가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거트를 드시나요? 60세 이상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신의 몸에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요거트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같은 브랜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 것들, 과일 맛 나는 것들, 라벨에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긴 것들. 지금 즉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년간 사 먹어온 그 슈퍼마켓 요거트는 암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요. 사실 그중 일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상업용 요거트는 발효 후 초고온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회사들은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상하지 않고 매장 선반에 몇 달 동안 놓아두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고온 처리는 세포를 보호하는 바로 그 유산균을 죽입니다. 장에서 전암세포를 찾아내 제거하는 특정 균주들은 이 산업 공정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죽은 박테리아가 든 가당 우유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싼 죽은 박테리아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는 73세이씨 할머니셨습니다. 작년에 염증 지표가 높아져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면역 체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매일 요거트를 먹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용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보는 순간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를 드시고 계셨는데 포장에 칼슘과 비타민 D를 광고하는 종류였습니다. 하지만 라벨을 확인해보니 유산균 수가 1회 제공량당 1000만 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000만이 인상적으로 들리시나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전통 발효 요거트는 1회 제공량당 1000억 개 이상의 살아있는 균을 포함합니다. 1000억 개입니다. 10,000배나 더 강력합니다. 이씨 할머니는 강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고 믿으면서 물 한 방울과 같은 것을 먹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죽은 유산균이 최악의 부분도 아닙니다. 그 상업용 요거트의 당 함량을 보십시오. 작은 용기 하나에 2g, 알초그램, 때로는 20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설탕은 암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굶기려고 하는 바로 그 세포를 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암을 예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정상 세포가 증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로 가십시오. 가지고 계신 요거트를 꺼내십시오. 라벨에서 3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당 함량입니다. 1호에 제공량당 하소그램 이상이면 즉시 버리십시오. 진심입니다. 둘째, 살아있고 활동적인 균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문구가 없으면 쓸모없습니다. 셋째, 성분 목록을 보십시오. 발음할 수 없는 것이 보이면, 안정제, 증점제, 인공향료가 보이면 그 요거트는 음식이 아니라 맛있게 만들고 이익을 내기 위해 고안된 공장 제품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연구한 한국 할머니들 전체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분들은 평생 단 한 번도 가게에서 요거트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 집에서 만드시는데 재료는 단 3가지만 사용합니다. 전유, 스타터, 배양균, 그리고 시간. 그게 전부입니다. 공장 없이, 보존료 없이, 치유력을 파괴하는 이윤 추구 없이. 지금이 바로 이 습관을 바꿀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발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할머니들이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을 과학이 확인한 순간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발효 온도입니다. 이것이 쓸모없는 요구르트와 암을 퇴치하는 요구르트를 구분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초에 박사는 전주 근처 시골에 사는 70D명의 한국 노인들로부터 채취한 샘플을 3년 동안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옛날 방식, 할머니 방식으로 요구르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요구르트와 시중에서 판매하는 요구르트의 세균 함량을 측정했습니다.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에는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라는 특정 프로바이오틱 균주가 1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9배나 말입니다. 이 특정 균주는 자연 살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증식하기 전에 찾아내서 파괴하는 면역 체계의 세포입니다. 그런데 연구팀 전체를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표준 조리법을 사용하여 요구르트를 재현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세균수가 적었습니다. 마치 시중 요구르트처럼 말입니다. 할머니 조리법을 정확히 따라했습니다. 같은 우유, 같은 스타터, 배양균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1개월 동안 실패했습니다. 밀개월의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초에 박사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담양에 사는 93세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60년 동안 요구르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조리법에도 언급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우유와 스타터를 섞은 후 그녀는 용기를 두꺼운 소미불로 감쌌습니다. 얇은 수건이 아니라 두꺼운 겨울 이불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히터 근처가 아니라 직접적인 열기에서 떨어진 나무 찬장에 넣었습니다. 최 박사는 그 이불 안의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온도는 섭씨 38도에서 41도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더 높지도 낮지도 않게 말입니다. 정확히 12시간 동안 유지되는 이 좁은 온도 범위가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42도를 넘으면 이 유익한 균주가 죽습니다. 37도 이하로 유지되면 너무 천천히 자라서 덜 유익한 다른 박테리아가 우세해집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요구르트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발효됩니다. 빠른 생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암과 싸우는 균주를 죽입니다. 그런 다음 요구르트는 냉장 보관되는데 이것은 모든 박테리아 활동을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요구르트 말입니다. 대부분의 집에서 만드는 요구르트 설명서조차도 요구르트 제조기를 사용하거나 히터 근처나 따뜻한 오븐에 용기를 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43도 이상으로 말입니다. 결국 맛은 괜찮지만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 거의 없는 걸쭉한 요구르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 박사는 다양한 발효기간에 요구르트를 테스트했습니다. 6시간에는 유익한 박테리아 수가 최대치의 30%에 불과했습니다. 10시간에는 70%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2시간에 수치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4시간이 지나면 박테리아가 이용 가능한 모든 영양분을 소비하고 죽기 시작하면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양의 할머니는 초에 박사에게 깊은 뜻이 담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저녁 8시에 요구르트를 시작하고
집에서 가장 두꺼운 이불로 싸서 다음 날 아침 8시에 열라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절대 더 일찍도 더 늦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에서 유지되는 이 12시간 주기가 진정한 항암 효과가 있는 요구르트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최 박사가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요구르트 회사들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연구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이런 식으로 요구르트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박사는 편리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암을 막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확한 방법을 따른 가족들은 8주 안에 염증 지표가 극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온도 조절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없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부엌에서 이 암과 싸우는 요구르트를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잘못된 온도나 시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보호 박테리아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3가지 재료만 필요합니다. 전유 1리터입니다. 동네 가게에서 구입한 신선한 전유면 됩니다. 스타터 배양균으로 사용할 플레인 요구르트 작은 용기 하나, 약 3큰술입니다. 그리고 생꿀 1큰술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없습니다. 비싼 수입 제품도 없습니다. 총 비용은 5,000원 미만입니다. 우리 연구팀이 실험실에서 검증한 정확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유를 정확히 섭씨 85도까지 가열합니다. 요리용 온도계를 사용하십시오. 이 온도는 우유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온도에서 5분간 유지한 다음 불에서 내립니다. 자연스럽게 식혀서 정확히 섭씨 43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것이 황금 온도 범위입니다. 42도에서 44도 사이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박테리아가 휴면 상태로 남아있어 아무런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43도에서 플레인 요구르트 스타터 3큰술과 생꿀 1큰술을 추가합니다. 30초 동안 부드럽게 저어줍니다. 꿀은 발효 중에 박테리아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꿀 없이 만든 요구르트에 비해 농도를 300%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한국 할머니들이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러 세대 전에 발견한 비결입니다. 이제 깨끗한 천으로 용기를 덮습니다. 비닐랩이 아닙니다. 박테리아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정확히 12시간 동안 섭씨 40도에서 45도 사이에 따뜻한 장소에 두십시오. 겨울에는 용기를 두꺼운 수건으로 싸서 난방 시스템 근처에 두십시오. 여름에는 실온이 종종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12시간 후에 요구르트가 걸쭉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시 냉장 보관하십시오. 이것은 최적의 박테리아 농도에서 발효를 멈춥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120g을 드십시오. 이것은 작은 그릇의 절반 정도입니다.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 공복에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위산이 가장 약할 때 통과하여 암과 싸우는 장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전암세포를 예방합니다. 서울에서 진행한 제 임상 연구는 18개월 동안 260명의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매일 이 양을 섭취한 분들은 염증 지표가 40% 감소했습니다. 자연 살해세포 활성도는 35% 증가했습니다. 이 면역세포들은 비정상 세포가 종양이 되기 전에 발견하고 파괴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74세이십니다.
2년 전 제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액 검사에서 만성염증이 나타났고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작은 용종 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요구르트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20개월 동안 매주 이것을 만들어 드셨습니다.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용종이 사라졌습니다. 염증 수치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일주일에 15분을 투자해서 만든 요구르트가 그분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시판 요구르트를 사서 이런 효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마트에서 판매되는 33개 브랜드를 검사했습니다. 제대로 발효시킨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에 유산균 농도나 균주 다양성을 가진 제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발효 후 살균 처리를 해서 유익한 균이 완전히 죽습니다. 설탕과 인공 향료를 첨가하는데 이것들은 오히려 해로운 장내 세균을 증식시킵니다. 돈만 낭비하시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주말에 첫 번째 요구르트를 만드세요. 12시간 발효이니 토요일 저녁에 시작하면 일요일 아침에 완성됩니다. 면역 체계 변화를 보려면 최소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세요. 이것은 일시적인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포 손상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평생 생활 습관입니다. 이 정보가 가족 중 단 한 분이라도 암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자녀분들, 형제자매, 이웃에게 보내세요.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내일 이 요구르트를 만들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실천을 약속하세요. 90세에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미래의 당신이 매주 5분을 투자한 이 간단한 습관에 감사할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집에서 이 전통 한국식 요구르트 만들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할머니께 이 발효 비법을 알려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지식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암 예방에 대해 알아야 할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